다음 날 다시 비가 내렸다. 하늘과 땅이 서로 부드럽게 어우러졌다. 나는 진회색 돌에 새긴 힌두의 조각상이 생각났다. 여자를 감싼 남자가 더 이상 그럴 수 없이 부드럽게 체념한 듯 포옹한 모습이 갑자기 내린 비에 날개가 젖은 채 교미하는 두 마리 곤충을 보는 듯한 인상의 조각이었다. 하늘과 땅이 그렇게 얽혀 탐욕스런 대지 속에서 천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오두막 앞에 앉아 어두워진 대지와 초록색으로 빛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변에는 사람도 배 한 척도 새 한 마리도 없어 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오직 대지의 냄새뿐이었다. 나는 일어서서 구걸하듯 손을 내밀고 빗방울을 받았다.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 어떤 슬픔이 내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막연한 슬픔이 축축한 땅 속에서 올라왔다. 한가하게 풀을 뜯던 동물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덫에 걸려 빠져나갈 수 없는 위험을 공기에서 감지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소리를 지르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았지만 창피했다. 구름이 점점 낮게 깔리고 있었다. 나는 창으로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다. 부드럽게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내 안의 슬픔을 건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관능적이면서도 즐거운지. 그럴 때면 무의식 속에 있던 쓰라린 추억, 친구와의 이별, 사라진 여자의 미소, 날개를 잃고 다시 애벌레가 된 나비의 애벌레는 내 심장으로 기어오르며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덧없는 희망 같은 추억이 떠오르는 법이다. 카프카스로 떠난 친구 모습이 비와 젖은 흙 속에서 나타났다. 나는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엎드려 가느다란 빗줄기로 얽힌 그물을 찢고 숨을 쉬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는 지금 몇 달 동안 한 가지 노름을 자본가가 되어있는 노름이라네. 하기로 한 크레타의 외로운 해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네. 노름에서 이긴다면 노름이 아니었다고 할 생각이네. 나로서는 결단을 내린 셈이야. 나는 내 삶의 방식도 다 바꿨어. 자네가 떠나면서 나한테 책벌레라고 했던 말 기억하나?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나는 앞으로 한동안은 아니지, 영원히 될 수도 종이에 끼적이는 버릇을 버리고 행동하는 삶 속에 나를 던져넣기로 했다네. 갈탄이 매장된 산 하나를 빌렸어. 여기서 인부를 고용하고 직접 곡괭이랑 삽, 아세틸렌 램프, 소쿠리, 손수레를 사용하기도 한다네. 내 손으로 갱도를 열고 들어가기도 해. 자네를 약 올리려고 하는 얘길세. 갱도를 따라 땅속으로 파들어가는 것으로 책벌레는 두더지가 된 셈이야. 자네가 이런 변신을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네. 나는 이곳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네. 맑은 공기, 태양, 바다, 밀로 만든 빵처럼 단순하면서도 영원한 것들이라네. 밤이면 기막히게 멋진 뱃사람 신드바드가 내 앞에 터키 사람처럼 퍼즐로 앉아 근사한 이야기를 한다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세계가 한없이 커지곤 하지. 그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면 펄쩍 뛰어올라 춤을 추곤 해. 춤도 안 되면 산투르를 무릎 위에 놓고 켜기도 하고 말일세. 가끔씩 야만스러운 노래도 부르는데 듣고 있으면 우리 삶이란 게 아무 색깔도 없고 무의미하고 비참하게 느껴져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지. 그러다 그가 다시 감상적인 노래를 불러 젖히면 인상이란 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구원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네. 내 심장은 배 짜는 사람이 쓰는 북처럼 가슴속에서 오르내리면서 천을 짜고 있다네. 크레타에서 보낸 몇 달간을 짜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네. 공자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곳에서 혹은 낮은 곳에서 복을 구한다. 그러나 복은 사람과 같이 그런 높이에 있다. 했지. 맞는 말씀일세. 당연히 모든 사람에겐 각자의 키에 맞는 행복이 있다는 뜻이지. 내 사랑하는 제자, 나의 스승이여. 요즘 내 행복도 그렇다네. 나는 내 키 높이를 열심히 재고 있어. 자네도 아는 것처럼 사람의 키 높이란 게 늘 같지 않으니까 말일세. 인간의 영혼은 날씨나 침묵, 고독, 누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던가.
나처럼 고독한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란 개미처럼 보인다기보다 반대로 엄청난 괴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탄산가스와 썩어가는 식물로 꽉 찬 대기를 호흡하던 공룡이나 익룡 같은 그렇게 보이는 법일세.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 합숙소라네. 자네가 즐겨 말하던 국가나 인간 같은 말이나 나를 매혹시키던 초국가나 인간성 같은 개념들이 이곳처럼 파괴적인 입김에서도 같은 가치를 갖는다네. 우리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 듯 느껴서 이따금 소리를 지르지만 때로는 한 음절도 되지 못하거나 혹은 그래 라는 불확실한 소리로 끝나버릴 때가 있지. 그렇게 그들의 입김에 부서져 버리는 걸세.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고귀한 개념들도 결을 잔뜩 채운 꼭두각시 인형과 다를 게 없어서 그 안에 있던 강철 용수철이 튀어나오곤 한다네. 나를 잘 아는 자네는 이해할 거라고 믿지만 이런 잔인한 생각들이 나를 도망치게 하는 건 아닐세. 오히려 나를 끊임없이 타오르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어주고 있지. 내 스승이신 부처가 나는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인데 나도 깨달았다네. 눈 깜짝할 새에 없어지는 유쾌하고 변덕스러운 조물주와 이제 막 친구가 된 참이라 나는 내가 맡은 역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충실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바꿔 말하면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분명히 해내겠다는 말일세. 그 깨달음으로 나는 무대에서 신을 연기하는 연기자가 된 거지. 우주라는 무대를 내려다보면 카프카스라는 요새에서 자네가 자네 배역을 연기하는 걸 볼 수 있다네. 위기에 처한 수천의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싸우는 자네가 보이는구먼. 배고픔과 추위, 질병과 죽음이라는 암흑과 싸우는 가짜 프로메테우스라면 고통은 피할 수가 없지. 하지만 자네는 자랑스럽게도 파괴적이고 막강한 암흑의 세력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때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 걸세. 그래야 희망을 포기한 채 살겠다는 자네 영혼이 더욱 비극적인 위대함을 얻을 테니 말일세. 자네는 자네가 추구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믿겠지.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자네는 행복할 테고 자네 키에 맞는 행복을 선택했고 지금 자네 키는 내 키보다 훨씬 크지. 위대한 스승이라면 자신을 뛰어넘는 제자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네. 나는 어떤가 하면 가끔 내 길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네. 내 신념은 불신의 모자이크라고나 할까? 이따금 흥정이라도 할까 생각하는데 한순간을 사람답게 사는 대신 나머지 인생을 버리자는 것일세. 하지만 자네는 키를 단단히 잡고 있지. 아무리 황홀한 순간이 와도 정해놓은 목표를 잊어버리는 법은 없을 거라고 믿네. 우리 둘이 그리스로 돌아오는 길에 이탈리아를 지나던 때가 생각나나? 당시에 꽤 위험했던 폰토스 지방을 지나기로 했자는가. 기차를 타고 조그만 마을에서 내려 다시 갈아타기까지 1시간쯤의 여유가 있었을 걸세. 우리 둘이 역 가까이 있는 숲으로 갔어. 아마 화렵수와 바나나, 짙은 금속 빛깔을 한 대나무가 자라고 꽃이 활짝 피어 벌들이 날아다녔을 거야. 그걸 보는 가지들은 오들오들 떨었던 것 같구먼. 우리는 꿈이라도 꾸듯이 그 속을 걸어 다녔네. 그런데 꽃길 모퉁이에서 책을 읽고 있던 처녀 둘을 만났지. 예뻤는지 미웠는지는 생각나지 않네만 하나는 금발이고 하나는 흑발. 둘 다 봄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네. 우리는 꿈을 꿀 때처럼 대담하게 처녀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책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책이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말했어. 마침 고리키의 책이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우린 인생과 가난, 정신의 혁명, 사랑에 관해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었지. 그때 내가 느꼈던 기쁨과 슬픔은 잊을 수 없을 거야.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정한 친구이자 다정한 연인이 되었네.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책임져야 했지만 잠시 후면 영원히 이별을 해야 할 테니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지. 그러니 인생의 기쁨과 죽음의 냄새가 함께 풍길 수밖에. 기차가 도착해서 기적을 울리고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떠났지. 손가락들이 절망적으로 얽혀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네. 처녀 하나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또 한 명은 웃으면서도 몸을 떨고 있었어. 그때
내가 자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걸세. 그리스, 우리 조국. 의무 같은 건 다 뭐란 말인가. 진실이 여기 있잖나. 그랬더니 자네가 그리스, 우리 조국. 의무는 아무것도 아닐세. 하지만 우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 기꺼이 파멸을 받아들여야 하네. 이렇게 대답했지. 왜 이런 걸 쓰고 있는지 알겠나? 함께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일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감정을 숨기는 버릇이 있어서 그때 밝히지 못했던 생각을 지금 이렇게 밝혀두려는 것일세. 이제 자네는 내 앞에 없으니까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지. 이제 자네에게 어떤 소리를 해도 자네가 날 물렁하고 웃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 테니 감히 이렇게 말하려 하네. 난 자네를 아주 깊이 사랑하네.